그런데 유영민 비서실장 내정자 지난 2016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이기도 네. 합니다. LG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도 했고요.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었습니다. 유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. 20대 총선과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두 차례나 낙선한 바도 있습니다. 유 전 장관은 과거 과기정통부 장관 시절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토론을 벌이는 몇 안 되는 장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는 청와대와 컨셉도 좀 일치하고요. 그리고 문 대통령과 참모들과 유연한 소통이 능하다는 점 강점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이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거는 사실상 유 비서실장은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잖아요. 네. 어떤 점을 좀 높이 사서 인선했을까요? 지체된 2020년 이렇게 네. 저는 키워드 뽑고 싶은데요. 네.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그러니까 올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감하는 변화,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체감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국정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그런 변화들을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.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 만든 상황이어서 2021년에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좀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임기 말로 가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.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시하는 게 물론 당연히 민생 문제지만 네. 디지털 뉴딜이든 이 전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이잖아요.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. 오늘 인사 발표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 IT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기대를 좀 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결국은 박세호 기자,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인사 코드를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참여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잖아요. 마지막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전에 PT에서도 설명을 네. 드렸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챕터가 준비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네. 같습니다.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회의였던 2007년 3월 대통령이 불렀다. 진심으로 정말 맡고 싶지 않았다고 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왜냐 이 마지막 비서실장에는 의미가요. 퇴임 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자리고 또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그 당시에는요. 네. 이미 정권 교체가 예고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도 얘기했습니다. 네. 저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취임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네. 참여정부에는 하산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유영민 비서실장도 끝까지 등산할 각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